방금 소개받은 이제 카이스트 AI 대학원 주제걸입니다. 오늘 주제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어떤 스케치나 이제 그 흑백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거를 자동으로 이제 채색을 해주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뭐 좀 사용자가 이제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라든가 이제 원하는 어떤 여러 요소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또 잘 반영할 수 있는 좀 고도화된 어떤 딥러닝 기반 모델이 있을지를 좀 연구를 해본 어떤 그런 이제 사례들을 이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 영역은 넘어가고, 네, 뭐 현재 뭐 네, 다양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뭐 네,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컴퓨터 비전 쪽에 그래도 좀 조금 더 중심을 두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어떤 그 생성 모델 이제 제네러티브 애드버서리얼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이렇게 접근법을 통해서 이제 이미지 변환 쪽에서 특히 또 이제 자동 채색도 어떤 이미지 변환의 한 모델로서 볼 수가 있어서 네, 그 쪽으로 또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린 그 자동 그 채색, 자동 채색은 그, 네, 그레이스케일이나 이제 그 스케치 이미지를 이제 컬러라이즈드 된 이미지로 변환을 하는 것이고, 이건 뭐 굉장히 하여튼 또 상업적 가치도 이제 많이 있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컬러라이제이션 자체가 어떤 그 좀 세부적인 어떤 특정 태스크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그거 자체로서도 최근에 이제 많이 좀 그 딥러닝 이제 기술의 이제 트렌드 중에 하나인 그 자가지도 학습 부분이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한 형태로서 쓰일 수가 있어서, 요금은 이제 그 프리트레이닝의 단계에서 어떤 좀 여러 태스크들에 적용될 수 있을 법한 다양한 어떤 유용한 정보들을 잘 좀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범용적인 어떤 그런 기법으로도 이제 활용될 수 있는 큰 가치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세팅은 뭐 이제 좀 기술적으로는 페어드 세팅이라는 형태여서 조금 더 이제 난이도가 쉬운 형태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저 말씀을 드리듯이 이제 뭐 이게 조금은 언페어드 세팅이라는 형태로 학습이 조금 더 조금 더 이제 난이도가 있는 뭐 그런 형태가 돼서 뭐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컬러라이제이션이 이제 단순한 어떤 그 이제 뭐 컨텐트 크리에이션이나 뭐 예술이나 뭐 이런 쪽 관련한 쪽에만 쓰이는 거에서 이제 좀 네, 그런 제한을 넘어서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 이제 유용한 태스크들에 활용이 될 수 있음을 좀 말씀을 드리는 사례로서,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이제 구글에서 이제 몇 년 전에 나왔던 이제 논문 중에 이제 셀프 프로바이드 트래킹 비아 이미지 비디오 컬러라이제이션. 그래서 이제 원 논문 제목은 여기 트래킹 이머지스 바이 컬러라이징 비디오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저희가 이제 주어진 비디오가 있으면요, 그 비디오의 그 어떤 인저 프레임들 간에, 인저 프레임은 굉장히 유사할 겁니다. 약간씩 뭐 뷰포인트가 다르다거나 뭐 그러겠죠. 그러면은 그것들을 다 흑백으로 만들 때 그 이제 저희가 학습을 할 때는 이제 입력은 이제 현재 프레임의 흑백 버전을 주고요. 그걸 컬러라이즈를 하되 저희가 또 이제 추가로 주는 정보, 이거를 저희가 추가 정보를 저희가 보통은 이제 기술적으로는 컨디션이라고도 또 부릅니다. 어떤 컨디션을 주어서 이거 컨디션을 반영을 해서 뭔가 컬러라이즈를 하라. 그래서 이제 뭐 컨디셔널 어떤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뭐 컨디셔널 제너레이션, 뭐 이런 컨디셔널이라는 말이 저희가 어떤 추가적인 힌트 혹은 이제 추가적인 정보를 줌으로써 그 어떤 태스크를 좀 잘 하도록 할 수 있는 그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그 어떤 힌트 혹은 그 컨디션을 여기서는 그 직전 프레임, 바로 이전 프레임에 컬러드된 이미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 프레임에서 풀리 컬러가 되어져 있는 풀리 컬러드된 이미지를 가지고 그 다음 프레임의 흑백 이미지를 컬러라이즈를 하는 그런 태스크를 좀 수행을 한 겁니다. 뭐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학습을 시키면, 이거는 뭐 참고로 어떤 주어진 비디오가 이제 그 풀 컬러 비디오였다는 전제하에 저희는 어떤 추가적인 어떤 그 레이블링이나 뭐 이런 어노테이션이 필요 없게 되는, 그래서 이제 뭔가 셀프 슈퍼비전의 형태로서 이제 학습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걸 다 한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뭐 예를 들면 요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전장에서 이제 풀 컬러로 주어진 걸 가지고 그 다음 장에 흑백을 칠하는 경우는 그 전장에서의 어떤 각각의 그 픽셀 그 위치가 그 다음 장에 해당하는 이미지에 어떤 위치에 대응이 되는가, 요 어떤 그 스페이셜 커레스폰던스라고 할까요? 그 인저 프레임들 간의 그 픽셀 투 픽셀 그 코레스폰던스를 얘가 이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그 전장에 있었던 요 픽셀이 지금 빨간색이었으면 그거에 대응하는 그 다음 장에서의 픽셀에다가 색을 칠할 수가 있겠죠. 뭐 그렇게 되면 저희는 이거를 이제 트래킹에도 이제 바로 또 제로샷 러닝으로, 즉 이제 비디오 오브젝트 트래킹이라는 태스크에서 예를 들면은 뭐 이 가장 첫 이 프레임에서 자동차를 저희가
찍으면 이렇게 위치를 표시하면 그 자동차가 쭉 그 비디오를 따라서 어디로 이제 그 트래킹 혹은 이제 이동이 되고 있는지를 이제 트래킹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인퍼런스 할 때는 저희가 그냥 이전 첫 프레임에서의 이미지를 다흑백으로 두되 저희가 그 트래킹하고자 하는 물체만 어떤 특정 색깔을 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곳은 다 흑백이고 그러면 그 다음 프레임, 다다음 프레임에서 그 해당 컬러의 혹은 그 해당 그 픽셀들이 대응하는 곳들에 이제 그 초록색을 칠하고 나머지는 다 흑백으로 내비두겠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뭔가 트래킹을 좀 어느 정도 잘 해낼 수가 있더라라는 그런 형태의 어떤 한 흥미로운 이제 컬러라이제이션의 애플리케이션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 기술적으로는 이 컬러라이제이션은 이제 큰 틀에서는 이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의 한 세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은 말 그대로 입력이 이미지고 출력이 이미지인 형태로의 변환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 이제 입력의 이미지가 어떤 특정한 형태일 때 출력의 이미지는 또 다른 어떤 특정한 형태로 이제 저희가 변환을 시키는. 예를 들면 방금 컬러라이제이션에서처럼 물론 이제 스케치를 이제 컬러라이즈드 된 이미지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맵, 그러니까 요 부분은 이제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땅이고, 요 부분은 뭔지는 모르지만 나무고, 요런 이제 그 각 픽셀이 이제 어느 클래스에 대응된다라고 하는 그 정보만을 갖고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이제 어떤 리얼리스틱한 이미지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엔 가령 뭐 이렇게 남자 얼굴을 주었을 때 그걸 여자로 바꾸겠다라고 했을 때도 어떤 입력 이미지는 남자라는 특성을 만족하는 것을 저희가 여자라는 특성을 만족하는 또 다른 이미지로 변환을 하겠다. 이런 이제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의 어떤 한 종류가 이제 자동 채색 혹은 오토매틱 이미지 컬러라이제이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페어드 세팅이라는 말은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해당하는 흑백 이미지 혹은 스케치 이미지가 있을 때 그것이 이제 그 컬러라이즈드 된 어떤 컬러라이즈가 다 끝났을 때 나와야 되는 그 출력 아웃풋 이미지에 대한 해답이 정확하게 존재하는가 혹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이 어떤 세팅이 페어드냐 혹은 언페어드냐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컬러라이제이션은 이게 보통은 저희가 어떤 이미지가 풀 컬러 이미지가 있다면 그거를 이제 흑백으로 바꾸거나 그걸 이제 스케치화하는 거는 어떤 이제 쉽게 뭔가 저희가 변환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약간 인버스 프로블럼으로서 이제 요거를 왼쪽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바꾸는 근데 오른쪽에서 나와야 되는 그 정답이 다 그 정답 이미지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페어드 세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언페어드 세팅은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남자 이미지를 여자 이미지로 바꾼다. 혹은 어떤 뭐 머리 색깔이 이제 검정인 어떤 사람의 이미지를 머리 색깔을 금발로 바꾸겠다라고 하면 똑같은 포즈로 똑같은 사람이 사실 뭐 약간 뭐 성별을 저희가 바꿔서 그 사람의 똑같은 이미지를 저희가 찍는 그런 이미지가 존재하는 경우는 없고 어떤 사람이 뭐 지금 현재 사진을 찍었을 때 이제 흑발이 검은 머리라면 그 어떤 똑같은 포즈에서 뭐 이렇게 금발로 염색을 하고 머리 한 올 한 올 그 어떤 헤어스타일도 그대로 유지된 채 뭐 머리 색깔이만 딱 바뀐 그 정답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제 금발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그 해당 이미지 정답 이미지가 없는 이런 경우가 이제 언페어드 세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컬러라이제이션은 하여튼 요 페어드 세팅이고 일반적으로는 이 정답이 명시적으로 존재할 때 이 페어드 세팅에서 더 이제 학습이 조금은 더 용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제너러티브 애드버서리 네트워크를 저희가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거에서 쓰이는 방법론이 이제 이 픽스 투 픽스라는 방법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트레이닝 페어는 이제 이렇게 스케치와 컬러 이미지가 주어져 있고요. 저희는 이 스케치를 이 인코더 디코더에다가 이제 넣었습니다. 그 컨볼루션 기반으로 생긴 구성되는 인코더 디코더에도 넣어서 얻어지는 출력 이미지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출력 이미지랑 저희는 비교를 픽셀별로 다 해서 이제 저희는 픽셀별로 뭐 여기에 있는 픽셀이 원래는 노란색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하얀색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게 원래 픽셀 값이 뭐 125여야 하는데 여기가 뭐 한 200이 나왔다. 그러면은 뭐 200을 125로 만들어야 되는 이런 로스를 픽셀별로 이렇게 흘려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픽셀별로 저희가 이렇게 참값과 이제 예측값 간의 차이를 가지고 이제 적용해주는 에런 혹은 엘투 로스, 픽셀별 로스는 이제 픽셀 간의 어떤 관계를 좀 보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추가적으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두어서 이제 리얼 페어 그러니까 이제 이 스케치와 이 해당하는 컬러 이미지 이 두 장을 잘 컴캣을 해갖고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에다 넣어줬을 때는 이 두 개 이미지는 이제 정말 리얼 이미지로부터 온 스케치와 그라운드 트루스 컬러다. 이걸 리얼로 하고 그다음엔
또 여기 있는 스케치랑 요 프리딕티드 된 컬러 이미지를 넣었을 때 이거는 이제 페이크다라고 이제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훈련을 시키고 또 그 다음엔 저희가 이 제너레이터를 훈련시킬 때는 이게 최대한 이제 리얼 스코어가 높아지도록 하는 식으로 이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그래서 여기 있는 에러 로스 정답이 있을 때 이제 픽셀별로 저희가 그 그라운드 트루스 값을 걸어주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또 다른 모듈을 두어서 이미지의 어떤 전체적인 뭔가를 좀 파악을 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추가적인 로스를 흘려서 이 저희의 제너레이터를 두 가지 로스를 통해서 학습을 시키는 이 방식이 이제 픽스 투 픽스가 되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 이미지 폴라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제가 이제 유저 드리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경우 이제 저희가 사용자는 그러면 이 폴라라이제이션 프로세스에서 이제 어떤 다양한 이제 요구 조건들을 가질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또 여러 가지 좀 종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또 간단한 어떤 데모 사이트로서 좀 보여드리면 이런 이제 스케치 이미지를 지금 오른쪽에서 업로딩 이렇게 페인팅 해갖고 지금 컬러라이제이션 아웃풋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지금 뭐 머리 색깔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뭐 이제 핑크색으로 좀 됐는데 이거를 예를 들면 뭐 이 머리에 있는 꽃장식을 이거 좀 뭐가 좀 핀트가 나갔는데 하여튼 뭐 이 부분을 저희가 스크리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배경까지 하여튼 여기가 좀 삐져나가고 좀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요러한 식으로 이게 뭐가 제가 네 좀 네 그래서 요거를 좀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 네 그러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색깔을 뭐 해당 물체의 적절한 바운더리까지만 딱 뭔가 칠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자는 이제 어느 부분은 내가 좀 원하는 색깔로 칠하도록 하는 이런 니즈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뭐 굉장히 다양한 니즈들이 좀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좀 사용자가 어떤 식으로 이제 니즈를 좀 가질 수가 있고, 사용자 니즈를 모델한테는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고 훈련을 시켜주고 이런 식의 이제 다양한 세팅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런 세팅의 측면에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저희가 했던 그 이제 연구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연구는 이 컬러링 위드 월즈라고 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결과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요 일단 흑백 이미지를 받아서 저희는 요 이제 컬러 이미지를 뽑은 거죠. 그런데 이제 요거를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뭔가 이 컬러 이미지를 뽑을 때 어떤 그 키워드나 어떤 그 자연어를 입력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어는 뭔가 이게 연상되는 컬러가 있을 수 있고 연상되는 컬러를 이 이미지에 적절히 입혀서 컬러라이즈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돼서 이거는 뭐 로즈 센세이션 오브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런 컬러가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컬러를 여기다 입혀서 이제 이런 조금 뭐 이런 새의 컬러를 이렇게 입혀준 거예요. 근데 이제 참고로 그라운드 트루스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이런 생성 및 이미지 생성 및 변환 모델은 사실 이게 어느 정도는 다분히 주관적일 수 있고 또 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라운드 트루스는 뭐 하나로 정해져 있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 이제 아웃풋을 이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주관적으로 혹은 이제 다양한 그 아웃풋을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이 이제 관건이 되고 지금 이 웍에서는 사용자가 이제 원하는 그 주관성을 이제 이런 어떤 자연어라는 형태의 입력으로 받고 그 자연어를 바탕으로 이제 딥러닝 모델로 하여금 어떤 연상되는 어떤 정해진 숫자의 컬러 세트 이걸 저희가 보통 팔레트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팔레트를 잘 이제 뽑아내도록 하고 그 팔레트를 바탕으로 이 이미지의 그 팔레트의 색깔을 적절히 조합해서 입히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컬러를 어떻게 이제 저기 텍스트를 어떻게 컬러로 연상을 시키느냐 이제 뭐 그래서 뭐 순수함을 검색을 하면 사람들은 이런 뭔가 흰색을 아무래도 좀 그거를 저기 연상을 하게 되고 이런 이제 텍스트와 그거에 이제 연관되는 컬러들이 분명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러한 것들이 뭐 브랜드 이제 그 이미지를 이제 그걸 할 때도 쓰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텍스트에서 예를 들면 그냥 단어들의 나열만으로 그 색깔을 연상시키도록 하는 요거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자연어 처리 모델도 굉장히 이제 그 RNN 기반의 모델, 그다음에 최근에 뭐 트랜스포머 혹은 뭐 셀프 어텐션 기반으로 이제 그 어떤 사람의 언어들에 쓰이는 어떤 담겨져 있는 여러 뉘앙스라든가 그 하이 레벨의 그 시멘틱을 어느 정도 잘 인식을 하게 되는
이제 고도화가 되는 수준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그런 모델을 좀 차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러브라는 단어가 들어간 형태에서도 저희가 다양한 이제 그 어떤 문구를 주었을 때 그때 이제 저희가 훈련시킨 딥러닝 모델이 어떤 컬러들을 연상을 했는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 love you는 뭐 이렇게 파스텔 톤으로 이제 잘 나오고요. 근데 이제 I thought I loved you라는 문장을 주면 조금 더 칙칙해지고 예를 들면 Where did our love go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칙칙한 컬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훈련시킨 모델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단어만의 나열이 아니라 그 어떤 문장의 이제 시멘틱 혹은 여러 뉘앙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읽고 캐치를 해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그 컬러들을 연상을 시킨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어떤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저희 모델을 그러면 어떻게 훈련을 시켰는가? 이제 뭐 당연히 머신러닝에서는 그 학습 데이터가 중요하고 이 학습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요 어떤 단어들과 이 컬러들이 같이 페어로 존재하는 웹사이트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게 여러 이제 그 웹사이트들이 몇몇 개가 좀 있습니다. 뭐 colorthieves.com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하여튼 네 사용자가 뭐 예를 들면 뭐 미술 쪽이나 이런 쪽을 디자인 쪽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웹사이트가 아닐까 싶은데 그런 경우 이제 본인이 쓰는 어떤 자주 쓰는 컬러 팔레트 컬러 이제 정해진 색깔에 정해진 개수의 색깔들을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뭔가 이제 그 이름들을 다 타이틀을 다 본인들이 달아서 이제 업로드를 하는 그래서 그런 웹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서 저희는 데이터를 크롤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텍스트를 입력을 주고 이제 그 출력은 이제 그 컬러를 연상시키도록 하는 모델을 학습을 시킨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가 학습을 했더니 조금 처음엔 잘 안 됐습니다. 이게 왜 잘 안 됐는가를 봤더니 이게 많은 부분 이게 좀 예를 들면 뭐 고스트 마제스티 이런 거를 누가 올렸는데 이거는 좀 뭐 예를 들면 뭐 이게 연상이 될 법도 하지만 또 그렇게까지 이 단어랑 아주 좀 컬러 간의 연관 관계는 조금 잘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약간 이런 데이터를 크롤링을 한 다음에 과연 이 텍스트를 가지고 이 컬러를 연상을 하는 게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가능하겠는가 안 하겠는가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는 좀 너무 개연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많이 쳐내서 어느 정도 좀 개연성이 있을 만한 데이터만을 좀 선별을 혹은 추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좀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데이터셋을 저희가 나름대로 잘 구축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텍스트로부터 컬러 팔레트 연상을 시키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모델이 앞단이고요. 뒷단은 뭐냐면 그 연상된 컬러 팔레트를 가지고 그 컬러 팔레트를 흑백 이미지와 함께 입력으로 주어서 이제 그 컬러 팔레트를 반영을 시키도록 하는 컬러라이제이션을 만들어내는 이제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겐 모델이 이제 같이 아까의 그 픽스 투 픽스 구조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추가적인 그 겐 모듈이 또 있고요. 네. 여기 있는 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저희가 있었던 것처럼요. 네. 그래서 뭐 간략하게는 이제 앞단에서는 그 텍스트를 컬러로 할 때 이제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입력을 저희는 그냥 어떤 그 LSTM 입력을 GRU를 썼었고요. 그 다음엔 거기서 나타나는 그 인코딩된 어떤 히든 스테이트 벡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엔 저희는 그 디코더,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혹시 좀 잘 아신다면 그 인코더는 그 이제 텍스트를 입력을 받아서 그 단어별로 이제 시퀀스를 인코딩을 하고 컬러도 저희가 어떤 정해진 개수의 컬러들을 이제 역시 하나씩 예측을 해내는 혹은 디코딩을 하나씩 해내는 그래서 이제 디코더는 어떤 문장이 아니라 그 컬러들의 어떤 시퀀스를 생성을 해내는 태스크로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로 모델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좀 랜덤한 요소를 좀 넣기 위해서 이제 뭐 어떤 컨디셔닝 어그멘테이션이라는 것들을 했는데 이거는 뭐 시간 관계상 저희가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서 저희가 어텐션 모듈을 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색깔들을 이렇게 디코딩을 할 때요. 이제 여기서 들어간 단어들 중에 이제 요 색깔을 만들 때는 이 이제 단어들 중에 이제 어떤 단어들에 좀 더 가중치를 많이 둘 것인가 그래서 그러한 이제 어텐션 모듈을 좀 따로 둬서 그때 이제 그 색깔별로 이제 좀 그 색깔에 대응하는 어떤 단어들이 좀 어떤 네, 일부의 단어들에만 좀 집중해서 그 색깔들 하나하나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출력이 이제 컬러라는 것만 제외하면 그 텍스트에서 많이 쓰이는 뭐 번역 모델이나 이런 데 쓰이는 이제 시퀀스 위드 어텐션 모델을 거의 그대로 차용을 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추가적으로 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그 페어드 세팅에서의 그 저기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에서 어떤 추가적인 로스를 저기 발생을 시켜서 더 모델을 고도화를 시켜주는 그런 모듈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비슷하게 좀 해서 이제 여기서 생성된 그 컬러들이 주어진 문장들을 다 인코딩을 했을 때 나온 그 인코딩 벡터 그리고 이거를 그냥 평균을 내주면 그 어떤 그 문장 레벨에서 그 문장 자체를 대표하는 벡터로 쓸 수가 있고 그 문장을 나타내는 그 벡터와 이 컬러 팔레트가 이 컬러 팔레트가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 그라운드 트루스가 넣었을 때 그게 리얼이고 이제 내가 뭔가 이제 생성을 해내 혹은 예측한 값을 넣었을 때 페이크다 뭐 이렇게 해갖고 그런 추가적인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해서 또 훈련을 시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쪽을 학습을 시켰고 이제 뒤쪽은 또 어떻게 했는가를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뒤쪽에서는 앞쪽 모델과는 별개로 학습이 됩니다. 두 개의 이제 세퍼레이트한 그레디언트가 연결이 되지 않는 두 개의 별도의 테스트를 아, 별도의 네트워크 및 이제 태스크를 이렇게 해갖고 학습을 시킨 후 그 두 개의 모델을 그냥 파이프라인으로 그 테스트 타임에서만 짝이 이렇게 이어준 형태로 모델이 구현했고 이제 이 어떤 이쪽에서는 흑백 이미지에 대한 컬러 라이즈드 된 아웃풋을 이제 인코더 디코더로 어때 이제 여기서 저희는 그 어떤 컬러들이 주어졌을 때 그 컬러들을 여기다 반영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식의 이제 세팅에서 이제 저희는 요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그 컬러 이미지가 있을 텐데 이 GT 그러니까 풀 컬러 이미지가 있을 텐데 여기서 저희는 팔레트 여기서 주로 쓰이는 컬러들을 추출해주는 어떤 그 컴퓨터 비전 펑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써서 여기서 가장 도미넌트하게 나타나는 어떤 정해진 색깔, 저희는 5개라고 잡았는데, 그 5개의 컬러들을 이렇게 추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5개의 컬러들을 큰 틀에서 여기에 입력을 주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입력을, 근데 이제 어느 레이어에서 주느냐, 이 뒤쪽에서 그 컬러가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뒤쪽 레이어에다가 이제 이 컬러들을 입력으로 주었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 큰 틀에서 이 모델은 이 흑백 이미지와 그 흑백 이미지 그라운드 트루스로부터 추출된 그 컬러, 를 입력을 받아서 이제 출력 이미지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저희는 이 모델이 이 입력 이미지를 컬러라이즈를 할 때 이 색깔을 아무래도 많이 좀 반영을 해야 그 그라운드 트루스에 가까워지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그라운드 트루스로부터 뽑혀진 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색깔들을 최대한 많이 적절하게 잘 반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지 않고 반영을 많이 했을 때 이 컬러라이즈드 아웃풋이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에 가깝게 얻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쪽 힌트 혹은 이쪽 컨디션에 많이 이제 좀 의존을 하는 형태로 이제 모델이 학습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테스트 타임에서는 요거 대신에 요거 대신에 이제 다른 컬러로 이렇게 바꿔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이것이 갖고 있던 그라운드 트루스에서부터 컬러 팔레트를 뽑는 게 아니라 저희가 원하는 그 컬러 팔레트를 2단계에서 입력으로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 테스트 타임에서요. 그러면 이 모델은 이미 이 어떤 컬러 팔레트에 이제 디펜던트한 이거를 많이 갖다 쓰는 형태로 학습이 됐기 때문에 저희 컬러라이제이션 아웃풋은 여기를 저희가 이 컬러 저 컬러로 바꾸게 되면 그 컬러들의 좌지우지되어서 모델의 아웃풋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자 주도의 어떤 컬러라이제이션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아까 픽스 투 픽스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추가적인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써서 뭔가 학습을 시켰다라는 거. 네. 그 정도로 해서 이제 모델은 이제 그 모델 설명은 다 끝이 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오버뷰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기서 있었던 이제 두 가지의 모듈들을 그렇게 학습을 시켰고 그러면 이제 인퍼런스 타임, 테스트 타임에서는 저희가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그때 예측되는 컬러 팔레트가 있고 그걸 이쪽에 이제 입력으로 주어서 이제 그 흑백 이미지를 컬러라이즈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이런 이제 다양한 앳더 호라이즌 이렇게 폴라라이즈를 하고 그라운드 트루스와는 달리요. 그런 이제 좀 어느 정도 잘 동작하는 모델을 만들게 됐고 요거는 아까 보여드린 예제로서 이제 첫 번째 모듈인 이 텍스트를 이제 컬러로 매핑하는 어떤 그 모듈을 썼을 때 컬러 팔레트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결과가 되고요. 네, 그래서 다양한 결과들이 좀 많이 있는데 석세스로 이런 패턴 무늬도 저희가 한번 칠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칠하더라. 네. 네. 그다음엔 저희가 그 페일리어 케이스는 이게 뭐냐면
이제 텍스트 쪽에서 혹은 자연어 처리 쪽에서 이제 좀 문제시되는 어떤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아웃 오브 보캐블러리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학습 때 이제 저희가 보여주지 않은 어떤 워드들을 인용으로 주면 그 워드는 어떻게 얘가 모델이 이제 반응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워드는 한 번도 보지 못했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뭔가 좀 흑백으로 적절하게 그냥 좀 애매한 컬러들로 내더라.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억으로 좀 넘어가서 그 다음 억은 저희가 이제 이 퓨샷 컬러라이제이션이라는 세팅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퓨샷 컬러라이제이션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저희가 실제로 이제 이 컬러라이제이션은 실제로 그 네이버 웹툰이라는 곳과 이제 활발하게 협업을 하면서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웹툰의 컬러라이제이션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컬러라이제이션은 기본적으로 작가분들이 이제 스케치를 하고 그 매 씬별로 그 스케치한 것들을 다 컬러라이즈를 채색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사실 동일한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면 사실 뭐 그 채색의 과정은 굉장히 이제 반복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자동화를 해주고자 이런 이제 기법들이 이런 기술들이 많이 좀 활용이 될 수 있는데 이제 뭐 머신러닝 모델도 저희가 그 채색을 잘하기 위해서는 학습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 어떤 웹툰 제목이 이제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웹툰인데 이 유미의 세포들에 대한 이제 자동 채색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 채색된 이미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만 컷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학습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준수한 성능을 내는 모델을 만들기 위한 학습 데이터의 양이 9,600장이나 된다라고 하면 사실 뭐 만 장을 채색을 해야 되는데 뭐 9,600장을 다 채색을 해놓고 나머지 이제 400장에 대해서만 뭐 학습 이렇게 그 자동 채색의 이제 효과를 저희가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조금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9,600장을 가지고 400장을 칠할 것이냐 아니면 예를 들면 한 1,000장까지는 내가 칠하되 나머지 이제 9,000장은 어느 정도 좀 네, 학습이 저기 자동 채색의 효과를 좀 얻어서 좀 효율을 많이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요러한 세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퓨샷 세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은 수의 학습 데이터로 이 컬러라이제이션을 좀 잘하자. 약간 이런 세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세팅에서 저희가 이제 골 혹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쓴 어떤 접근법은 바로 이 메모리 네트워크라고 하는 어떤 추가적인 메모리 모듈을 사용을 한 어떤 형태로 이제 저희가 접근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메모리 네트워크를 또 어떻게 썼는가를 또 개략적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되 그 다음에 이 컬러라이제이션에서 또 이제 좀 많이 나타나는 어떤 부작용으로서 또 하나 말씀드리는 요소는 뭐 이게 저희가 이름을 붙인 거는 이제 도미넌트 컬러 이펙트라고 해서요. 이게 이제 그 생성 모델, 그러니까 이미지 제너레이션 혹은 이미지 트랜스레이션 모델에서 나타나는 좀 굉장히 골치 아픈 어떤 이슈 중에 하나가 그 모드 콜랩싱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드 콜랩싱. 네. 그러면 이 모드 콜랩싱은 뭐냐면 어떤 꽃을 저희가 색칠을 이렇게 채색을 한다라고 하면 그 꽃은 이런 다양한 색깔들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학습을 시켜보면 사실 어떤 꽃에 이제 흑백 이미지 혹은 스케치가 들어왔을 때 이 꽃이 과연 무슨 색깔일지는 저희가 이게 정답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 중에 어떤 이런 뭐 노란 꽃, 뭐 분홍색 꽃, 이제 뭐 파란색 꽃 이런 다양한 꽃의 색깔들을 좀 잘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를 못하고 이 모델은 이제 정답이 이제 이 다양한 색깔 중에 뭘지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정답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제 모델에 이제 잘못 학습을 시키면 부작용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그 색깔 중에 그래도 가장 많이 나타나는 색깔 혹은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색깔 중에서 그냥 한 중간쯤의 색깔로 되어 보이는 컬러로 그냥 채색을 다 그냥 동일한 컬러로 다 그게 어떤 꽃이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칠한다는 효과가 이런 어떤 이슈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드 콜렉션 답은 굉장히 여러 개의 모드들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을 다 그냥 하나로 콜랩스 시켜버린다. 그래서 그 하나의 그냥 우미건조한 그냥 하나의 답만을 그 생성 모델에 아웃풋으로 낸다라는 것이 어떤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도 제가 좀 잘 해결을 해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접근법으로서 이 뭐 메모리 네트워크라는 것을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델 아키텍처는 좀 또 말씀을 드리되 아주 개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이미지를 저희가 아웃풋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다음엔 또 이거랑 또 이 인풋 이미지, 그러니까 그라운드 트루스를 집어넣었을 때 디스크리미네이터 이거는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를 넣었을 때는 이제 뭐 리얼로
그다음에 페이크를 넣었을 때는 뭐 이거 페이크로 판단을 하는 추가적인 그 아까 그 픽스 투 픽스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고요. 그다음엔 또 저희가 이제 뭐를 쓰냐 하면요. 이 외부 메모리 모듈을 사용을 합니다. 이 외부 메모리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이 흑백 이미지로부터 저희는 어떤 정보를 어떤 인코더가 좀 별도의 인코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이미지넷 프리트레인드된 VGGNet을 쓰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이미지가 가지는 이제 피처를 유의미한 피처를 추출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뭘 두냐면 이 메모리 네트워크는 저희가 말 그대로 메모리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드레스, 주소값이 남겨져 있고 여기에 이제 밸류 혹은 컨텐츠라고 불리는 이런 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러한 이미지를 인코딩을 해서 만들어진 그 흑백 이미지로부터 나온 그 인코딩 벡터를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해놓습니다. 이게 이제 메모리 역할이 되고, 그다음에 이 이미지가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컬러 팔레트 있잖아요. 그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의 컬러 팔레트. 그 컬러 팔레트를 이쪽에 이제 잘 저장을 해놓습니다. 색깔이 뭐 5개다. 그러면 5개가 이렇게 잘 저장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아까 그 어떤 그 텍스트로부터 컬러 팔레트를 좀 추출을 해내고 그거를 이제 추가적인 어떤 컨디션으로서 그 폴라라이제이션의 힌트로 작용을 시켜서 이제 그 폴라라이제이션을 좀 용이하게 만들었다면 여기서는 이 별도 외부 메모리 모듈을 둡니다. 그래서 이 스케치에 해당하는 인코딩된 피처 벡터가 들어왔을 때는 이 컬러 팔레트를 가져야 된다. 라는 식으로 이제 메모리를 구성을 해놓습니다. 그럼 아까랑 뭐 거의 똑같은데 이 외부 메모리는 어떤 식으로 좀 동작을 하냐 하면요. 자, 이거는 이제 이 메모리, 그러니까 이 흑백 이미지가 있었고 또 다른 뭔가 꼭 이미지가 들어왔습니다. 혹시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또 인코딩을 해서 만들어진 그 피처 벡터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3차원 피처 벡터를 기존의 메모리에 이제 그 저장된 그 각각의 어드레스 공간과 이제 다 매칭을 시켜보는 거죠. 요거는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 같은 거나 이너 프로덕트 시밀러리티를 구해서 이제 어느 메모리에 이제 그 매칭이 되는구나를 구하면 그러면 저희가 이 중에 뭐 매칭이 좀 되는 애가 잘 없다라고 하면은 이걸 다시 여기다가 메모리 빈 공간에 쓰는 거죠. 그리고 걔가 가지는 그라운드 트루스 컬러로부터의 밸류를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예를 들면 또 똑같은 그러니까 비슷한 이미지가 또 들어왔다라고 하면 거꾸로 그 비슷한 이미지에서 이제 인코딩된 그 피처 벡터는 예를 들면 얘랑 이제 히팅 혹은 매칭이 잘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별도로 이거는 따로 쓸 필요가 없이 이거에 있는 요 밸류를 갖다 쓰면 되겠죠. 그러면 그 경우 어떻게 되냐면 요 메모리는 요 두 개가 이제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요 두 개의 어떤 그 어드레스 벡터를 저희가 평균을 낸 값으로 종합해서 나타낼 수 있는 그 센터 벡터라고 할까요? 그 평균을 낸 벡터를 쓰고 요 컬러도 마찬가지로 그 전의 이미지의 컬러 팔레트와 요 이미지가 가지는 그 컬러 팔레트로 이제 평균을 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이미지가 좀 뭐 컬러 값이 다르게 되면 여기에는 완전히 뭐 이도저도 아닌 컬러 값들이 저장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메모리를 구성을 할 때 이 어드레스 값이 이제 비슷한 것을 좀 하는 게 아니라 뭐 컬러 팔레트가 이제 비슷한 것들의 이미지들을 저희가 잘 이제 그룹핑을 해갖고요. 컬러 팔레트를 볼 때 이제 비슷한 팔레트를 가지는 이미지들은 이제 뭔가 클러스터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그룹핑을 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이제 거의 같은 컬러 팔레트로 가지는 그 컬러 팔레트를 저장을 하고 그거에 해당하는 요 피처 벡터가 이제 어드레스 벡터에 해당하는 즉 흑백 이미지로부터 어떤 추출된 피처가 이제 거의 유사해지도록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임베딩을 저희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어드레스라는 요 벡터가 바로 이 같은 컬러면 그 임베딩 벡터가 혹은 그 인코딩된 그 이미지 흑백 이미지로부터 얻어진 벡터가 이제 유사해지도록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 컬러 팔레트가 굉장히 다르면 그 벡터들이 이제 따로 떨어지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효과가 생기냐 하면 저희는 어떤 이게 다 비슷하게 꽃의 이미지인데 그 어떤 꽃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빨강색이 위주로 되어 있는 꽃, 어떤 이미지는 뭐 예를 들면 노란색의 컬러가 이제 주된 어떤 컬러로 이미 되어져 있는. 그러면 그 컬러 팔레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 둘은 이제 그 빨간색과 노란색 꽃, 이게 색깔이 극명하게 나뉘어지는 꽃이면 이 메모리는 이 밸류는 서로 다른 메모리 공간 안에 담길 것이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그 피처 벡터도 좀 뭔가 구분이 되어지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입력 그 흑백 이미지는 비슷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적으로 색깔이 굉장히 달랐으면 서로 다른 색깔들에 따라서 그 메모리의 한 슬롯들을 각자 차지하고 있으면서 꽃의 다양한 색깔들이 이렇게 메모리에
공간에 이렇게 저장을 해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꽃의 그 이제 흑백 이미지로부터 추출된 피처가 이제 이쪽이냐, 이쪽이냐, 이 둘 중에 저희는 한쪽으로만 대응을 시켜서 그거를 이제 뭐 저희가 흔히 쓰는 이제 어텐션에서 이제 그 로짓 값 혹은 시밀러리티를 구하고 그다음에 소프트맥스 그러니까 그 값의 그 이제 양상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제 다 변경을 해서 이제 하나로에 이제 그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소프트맥스에 기반한 이제 어텐션 모듈을 사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빨간색 꽃이냐 노란색 꽃이냐를 다 보존을 함과 동시에 이것들을 저희가 좀 또 네, 그때 이제 서로 다른 꽃의 색깔들을 명확하게 뽑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조금 뭐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뭐 좀 뭐 짧은 시간이나마 하이 레벨에서의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아이디어는 좀 전달이 좀 되셨기를 바라고 네. 그렇게 사이트는 학습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적은 수의 데이터가 있을 때도 이 메모리 구조를 통해서 인코딩된 벡터에 대한 이제 그때 어떤 명확하게 저희가 그 칠해야 될 그 컬러들을 이 메모리 구조를 통해서 갖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은 수의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어떤 흑백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는 어떤 색깔로 칠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인코더 디코더에 있는 그 컨볼루션 기반의 그 필터 파라미터들의 어떤 형태로 다 저장을 해놔야 되는 이런 좀 뭔가 좀 인투이티브하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명시적인 어떤 이 흑백 이미지는 이 컬러 팔레트 이런 매핑을 저희가 따로 만들어 뒀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가 적을 때도 학습이 용이하게 진행이 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뭐 그렇게 했더니 좀 네, 이런 뭐 여러 가지 좀뭐 했는데 좀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또 봐주시면 논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이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웹툰들 그리고 이제 실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채색을 학습시켜서 뭐 한번 진행을 해본 잘못됐네요. 뭐 이 정도 잘 나오더라. 그리고 이제 다른 쪽에서는 뭐 이런 컬러 블리딩 이것도 이제 배경을 무슨 색깔로 칠해야 될지 좀 배경도 이런저런 다양한 배경이 있었음에도 이제 그걸 어떤 색깔로 칠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 뭐 이렇게 좀 애매한 색깔로 칠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희는 좀 그래도 명확하게 그 비비드한 컬러, 네, 선명한 색깔로 좀 잘 칠하더라.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다음엔 또 그리고 또 이게 또 약간 부산물로서 이게 해석 가능성의 관점에서 저희가 이 흑백 이미지를 컬러라이즈를 해야 되는 경우 이거를 아까 그 테스트 타임에서 이 흑백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거기서 이제 얻어진 그 피처 벡터가 있다면 그 피처 벡터가 실제로 히팅되는 그 메모리 슬롯이 있겠죠. 그러면 그 메모리 슬롯, 히팅된 메모리 슬롯, 그 메모리 슬롯을 이제 라이트를 하게 된 어떤 그 해당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겠죠. 그래서 그 트레이닝 데이터를 뽑아보면 실제로 이제 캐릭터 상으로도 매칭이 되고 뭐 이런 이미지들이 잘 뽑히더라. 네, 그렇게 되고, 네, 그다음엔 뭐 아까 뭐, 네, 그 네, 요거 하여튼 미키마우스도 이제 뭐 이렇게 칠해지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여담이지만 그 저희가 흑백 이미지를 사실 자동 채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는가. 어차피 사진을 저희가 찍을 때는 애초에 컬러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리뷰 코멘트가 사실 이 논문을 냈을 당시에 왔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한 거는 이제 이거를 이제 그 학습 데이터는 컬러로 된 그 이미지를 쓰되 컬러로 된 이미지를 쓰되 네, 잠시만요. 제가 채팅창을 한번 네. 네. 뭐 혹시 저기 네. 화면이 안 보이시거나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진짜 흑백 이미지밖에 없었던 시절인 1920년도나 30년도에 이제 제작된 미키마우스 흑백 사진을 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컬러라이즈를 진행을 해봤더니 실제로 이제 흑백 이미지만 존재했던 이미지도 잘 칠해지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엔 페이저 케이스도 뭐 일부 존재하고 뭐 그런데 네. 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요 웍은 좀 또 마치도록 하고요. 대략 5분 이내 시간이 남았는데 뭐 마지막에 저희가 가장 최근에 했던 웍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요. 저희가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큰 틀에서는 이미지 트랜스레이션에서 이제 할 때 이제 저희가 주어진 이미지를 변환을 할 때 저희가 이런 어떤 저희의 의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변환을 했으면 좋겠다, 혹은 자동 채색에서는 이런 식으로 채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저희 의도를 담을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서 이제 예제 이미지를 저희가 좀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제 이미지를 주면 이런 식으로 좀 채색을 해달라라는 의미가 되고, 뭐 이렇게 이 모양을 넣었을 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사람들을 채색을 할 때 요 이미지처럼 좀 채색을 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해당 이미지를 잘 반영을 해준.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기준 이미지 혹은 예제 이미지를 제공해 줌으로써 채색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태스크로도 네, 사용자 주도의 폴라라이제이션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희가 한 거는 사실 어떤 한 이미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거는 이 이미지는 이 이미지대로 그 컬러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이미지를만 컬러라이즈를 하도록 학습을 시켰던 것이 기존 세팅이었다면 사실 이 이미지를 주었을 때 이러한 식으로 아웃풋이 나와야 된다라는 그 해답은 저희는 이 애초에 두 개의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반영을 해서 이제 이 이미지를 채색했을 때 나올 결과에 대한 그 정답 이미지는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페어드 세팅이 이제 언페어드 세팅으로 좀 더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는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저희가 해결하는 어떤 방식으로서 이제 뭔가 이제 네, 무슨 또, 네, 이 방식을 저희는 뭐, 어그멘티드 셀프 이그젠플러라는 방식을 써갖고 뭔가 저희가 그렇게 이름을 붙인 뭔가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이미지를 입력으로, 네, 이 이미지가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스케치로 바꿔서, 네, 스케치로 바꿔서 이거를 저희가 컬러라이즈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미지에다가 저희는 어떤 여기, 어떤, 레퍼런스 이미지 혹은 이 이미지를 어떻게 채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한 그 예제 이미지를 줄 때 그 예제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 이미지를 주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그 자기 자신 이미지로 컬러라이즈를 하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자기 자신 이미지를 그냥 주면 그냥 그 이미지를 그냥 그 레이지하게 카피를 해버리는 현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학습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팅을 좀 더 이제 보완하고자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오리지널 이미지를 그러니까 스케치를 뽑게 된 오리지널 이미지를 저희는 적당하게 이렇게 변형을 시킵니다. 뭔가 포즈도 다르고 실제로 컬러 값도 다른 이미지로 이제 변환을 시키게 되는 거죠. 변형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저희는 마치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혹은 이미지 어그멘테이션에서 하듯이 로테이션 뭐 그다음에 뭐 플리핑 뭐 이런 식의 어그멘테이션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이미지를 뭔가 이제 어그멘팅을 시켜서 그거를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로 뭔가 써서 학습을 시키겠다. 약간 요게 기본적으로 요 레퍼런스 기반의 이제 스케치 컬러라이제이션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된 어떤 그런 이제 아이디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뭐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뭔가 이제 네, 학습을 시키는 것은 뭐 요즘 또 이제 뭐 약간 그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쪽이 이제 이미지 쪽으로 많이 좀 들어 이렇게 좀 적용이 되면서 나오는 뭐 심클리어니 뭐 하여튼 그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니 뭐 이런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네, 그런 쪽에서는 또 이제 굉장히 좀 트렌디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 뭐 저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약간은 이것도 이제 그런 어떤 네, 하나의 일환이라고도 약간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제 서로 다른 이미지를 이제 레퍼런스로 주는 형태를 저희가 모델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자기 자신 이미지를 조금 뭔가 이제 구긴 형태로 이제 했다. 네, 그 다음엔 또, 네, 뭐 하여튼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만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케치 주었을 때, 이런 레퍼런스 이미지를 줬을 때, 이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엔 요거는 이제 그 동일한 이미지를 이제 서로 다른 어떤 레퍼런스 이미지를 주었을 때, 뭐 요 세포들이 뭐 이렇게 좀 파란색 세포도 있고, 뭐 보라색 세포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컬러로 이제 예제 기반으로 잘 칠하고 있더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요거 또 많이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이제 그 어떤 프로블럼 세팅 측면에서 이런 이제 레퍼런스 기반으로 저희가 좀 원하는 바를 잘 입력으로 줘서 딥러닝 모델의 아웃풋을 이제 저희의 주도하에 다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워크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큰 틀에서는 이게 지금 자동 채색 의 관점에서 이제 다양한 어떤 사용자가 이제 좀 모델에 좀 관여해서 이런저런 지금 요구 사항들을 다양한 종류로 이제 혹은 형태로 이제 주입시킬 수 있고 그것을 모델에 잘 반영을 시킬 수 있는 학습 방식이라든가 모델 구조를 좀 말씀드리게 됐고, 네, 예,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이 실제로 이제 그 자동 채색을 할 때나 뭐 이제
뭔가 이제 컨텐트 크리에이션이라든가 이제 생성이라는 어떤 기능이 이제 구현이 됐으면 그것들을 실제 이제 뭐 사람이 이제 실제로 이런 어떤 창작의 과정에 많이 반영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 좀 뭐 사실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한데요. 그런 경우 이제 몇 가지 좀 연구 주제들이나 방향성들을 한번 좀 말씀드리면 이제 모델을 한번 이제 돌릴 때 그때그때 뭔가 사용자가 입력을 줘서 모델이 돌아가면 모델이 하여튼 빨라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경량화된 모델뿐만 아니라 뭐 튀는데 네. 하여튼 지금 보시면 한참 걸리고 있습니다. 페인팅, 피니시 뭐 적어도 한 3-4초는 걸려요. 이게 좀 공포스러워지긴 하는데 네, 하여튼 이게 하여튼 뭔가 이제 딥러닝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계산이 복잡한 형태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좀 뭐 이렇게 하면은 바로바로 반응이 좀 되어야 이게 좀 어느 정도 쓸만하지 그러지 않으면 좀 쓰기가 어려워지는 그래서 뭐 경량화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여튼 방식을 통해서 네, 하여튼 뭐 그렇고 그다음엔 또 이제 모델을 내부적으로 요렇게 저렇게 잘 좀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알면 그걸 바탕으로 또 좀 여러 가지 저희가 원하는 부분들을 이제 부분 좀 수정할 수도 있을 수 있고 네. 그 유저 인터페이스나 HCI적인 요소도 저희가 좀 잘 또 반영을 해서 실제로 이제 딥러닝 모델과 전체적인 시스템이나 그 툴로서 뭔가 좀 완성도 있게 좀 네, 기술이나 기술 발전이 필요하다라는 거 있을 수 있고 그때그때 사용자의 어떤 그 니즈들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원 사이즈 피치 올이라고 하는 뭐 하나의 이제 그 모델로서 이제 어떤 굉장히 다양한 그 사용자들의 요구를 다 반영을 할 게 아니라 이 사용자는 어떤 스타일이구나라는 것을 뭔가 빠르게 캐치를 해갖고 뭔가 좀 모델도 또 이렇게 어댑티브하게 좀 진화할 수 있는 뭐 그런 형태도 중요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조금 지나서 뭐 좀 죄송하긴 하지만 뭐 일단 이쯤으로 해서 좀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그 시간 동안 질문 편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럼 네. 지금부터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 5개와 같이 제한된 색으로 이루어진 팔레트를 사용할 경우 그보다 다양한 색이 사용된 이미지를 채색할 때 제약이 생기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요것도 이제 맞는 말씀이시고요. 더 많은 색깔을 좀 사용을 하면 아마 또 더 풍부한 어떤 그 표현력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게 사실 또 너무 많은 색깔을 또 쓰게 되면 이게 또 어느 정도 트레이드 오프 그러니까 학습 때 좀 이게 많은 색깔을 또 이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그 도미넌트한 색깔을 뽑도록 하는 경우 좀 학습이 좀 용이하지 않게 되는 좀 학습에서 좀 성능이 오히려 떨어지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이제 오버피팅이라고도 좀 볼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발생이 되고 이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떤 colorthieves.com이라든가 실제로 이제 그 컨텐트 크리에이터나 뭐 그런 미술을 전공하시는 분들께서도 그 어떤 정해진 숫자 그러니까 뭐 5개 그 정도 10개 이내의 그 컬러 팔레트를 일단 선정을 해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뭔가 이제 그 채색 혹은 그 창작 과정에 많이 활용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계셔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그 색깔을 좀 그렇게 좀 정해봤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좀 뭐 어느 정도 생성된 퀄러티는 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되 그 숫자를 저희가 뭐 좀 많이 늘렸을 때 그 어떤 그 생성 퀄러티가 어느 정도씩 좋아지는지에 대한 실험을 아주 좀 디테일하게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 디미니싱 리턴이라고 할까요? 좀 색깔을 많이 늘렸을 때 이제 보게 된 효과가 점점 더 감소할 수 있는 뭐 그런 측면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질문이 발표 자료는 여기 이제 공유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tinyurl.com에 슬래시 유저 컬러로 이제 들어가시면 발표 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발표 자료 공유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동 채색 기법 말고 관심 갖는 주제는 뭐 사실 뭐 너무 많아서 좀 문제긴 한데요. 일단은 생성 모델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컴퓨터 비전 쪽에서 이제 딥러닝의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고도화가 되고 있고 정말 뭐 놀라운 일들이 좀 많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저도 이제 그런 여기에서 조금 뭐 여러 가지로 좀 확장되는 측면의 연구로서는 이제 이게 어쨌건 이 인공지능 모델이 좀 많이 고도화가 되고 하면은 결국은 사용자와 잘 만났을 때 뭔가 또 중요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효용성이라든가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이게 좀 이상해지긴 했지만 이게 이제 데모 웹사이트로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제 또 잘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건데 웹사이트인데 정작 이거를 실제로 이제 이거를 뭐 채색을 하시는 분이 이 시스템을
정말 뭐 매일같이 사용을 하느냐 사실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단점들도 분명 존재하고 뭐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이 조금은 사용자와 이제 AI가 이제 잘 결합 이렇게 그 협업을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태스크들에 많이 좀 관심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컬러라이제이션과 좀 비슷한 약간 이웃사촌으로서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는 뭔가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라는 태스크도 또 존재하는데 세그멘테이션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을 잘 이제 경계를 따서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팔 하나가 조금 뭐 잘못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사용자가 좀 고치게 되는 경우 그거를 이제 픽셀 하나씩 하나씩 고칠 것이냐 아니면 그것도 이제 뭐 이렇게 제외된 팔을 이렇게 이제 좀 사용자가 이렇게 좀 선 하나만 간편하게 그리면 그 팔이 이제 좀 잘 추가 이렇게 네, 세그멘테이션 결과가 잘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 그런 요소도 그래서 또 사용자와 또 AI의 결합된 어떤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사용자가 또 이렇게 관여가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되는 그 부분은 바로 이제 데이터의 레이블링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 이 이미지가 뭐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세그멘테이션 할 때도 다 픽셀별로 한 땀 한 땀 뭔가 레이블을 해야 되고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트래킹 관련한 것도 실제로 이거는 뭐 하여튼 사용자가 어노테이션을 하나도 안 했음에도 이 정도 되는 것은 굉장히 어느 정도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완벽하게 되느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비디오 오브젝트 트래킹 같은 경우 프레임별로 1초의 비디오에서도 뭐 적어도 뭐 한 30장의 사진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동일한 오브젝트를 트래킹하기 위해서 다 일일이 어노테이션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시간이 많이 들고 페인풀한 작업인데 이제 그런 데에서도 그러면 AI와 모델이 이제 같이 좀 협업을 해서 그런 레이블링 프로세스도 좀 잘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형태도 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래서 이제 AI를 또 적용을 했을 때 그 임팩트가 굉장히 클 만한 분야들로서 이제 뭐 많이 또 이제 보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뭐 이런 메디컬 이미징 쪽, 그러니까 의료 영상 쪽도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관련해서 뭐 네, 하여튼 또 다른 어떤 이미지가 아닌 다른 쪽의 연구들도 또 많이 진행을 좀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중에 이제 텍스트 NLP 쪽에서는 이제 그 QA 쪽, 뭐 챗봇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쓰일 수 있고 뭐 저희가 이제 구글에서 뭐 Where is 나폴레옹 died 이러면은 뭐 딱 답이 그냥 바로 나타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 시스템이 점점 고도화되는 뭐 그런 쪽에 쓰일 수 있는 그런 이제 QA 혹은 퀘스천 앤서링 기술도 연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연어를 통해 팔레트를 선택한 후 그림에 포함된 각 개체에서 어떤 색을 배정하는지에 관한 연구 내용은 없으신지요? 웹툰처럼 정해진 그림은 학습이 용이하지만 유사 그림이 없거나 적은 경우는 개체별 색상이 좀 애매한데 어떤지요? 예, 이게 또 굉장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컬러들을 그 컬러 팔레트를 뽑았을 때 이제 이 컬러를 그러면 어느 부분에 어느 컬러를 좀 배정을 할 것인가. 예를 들면 뭐 하여튼 이것도 그리고 그런 다양한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했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아, 이게 그레이스케일은 생각보다 이제 굉장히 많은 양의 정보를 사실 포함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 예를 들면 뭐 이 부분이 좀 흰색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로 하면은 뭐 한 200, 뭐 한 210 정도 되는 컬러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학습 데이터에서는 이 그레이스케일로 봤을 때 210이라는 값을 가졌을 때 그 해당하는 픽셀들이 가지는 어떤 도미넌트한 컬러가 있었을 겁니다. 뭐 물론 다양한 컬러들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중에 상대적으로 도미넌트한 컬러가 있었을 것 같고 그 해당하는 컬러가 약간은 이 핑크색보다는 좀 푸르스름한 뭐 약간 이 색깔이 뭐 210이라는 그레이스케일에 이제 해당하는 그 픽셀의 컬러 값이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이런 식으로 칠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적인 작동 기제는 뭐 이렇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되, 근데 이게 뭐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은 경우, 혹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여기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색깔을 어디에 칠했는가. 그리고 그게 이제 또 이 아까 웹툰 쪽에서의 그 레퍼런스 이미지 기반의 채색에서 또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도 뭐, 그러면 요거가 뭐, 그 같은 경우 이제 여기에 있는 보라색 옷이 이 세포의 요 보라색 옷에 잘 칠해져야 되고. 근데 약간 이거는 이것도 조그마한 그 세포 애들인데, 요거는 또 보라색으로 칠할 뻔하다가 말았죠. 네.
이것도 이제 이 색깔을 여기에는 대응을 시켜서 칠했지만 이쪽으로 이제 옮겨서 칠해주지는 않았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색깔을 어디다가 칠했는가에 대한 그 정보는 모델 내부적으로만 존재할 텐데, 그거를 좀 명시적으로 저희가 끄집어낼 수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딥러닝 모델의 이제 해석 가능성의 영역이 되고요. 그 해석 가능성의 요소를 저희가 뽑아낸다면, 어느 요소를 통해서 어떻게 칠했구나라는 그 부분을 저희가 뽑아낼 수 있다면, 그거를 거꾸로 이제 고치는 데 좀 수정을 하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 여기로만 칠했다면, 여기를 가져다가 쓴 부분이 이제 여기도 이제 이 부분을 가져다가 쓰도록 그 부분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좀 다분히 이제 모델의 좀 해석 가능성 및 이제 어떤 유저의 스티어러빌리티라고 할까요? 그러한 경우 좀 대응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좀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엔 또 색깔이 그러면은 아예 칠할 가지고 올 부분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예. 그러니까 어떤 여기에는 세포가 있는데 여기 그러니까 레퍼런스로 주어지는 이미지가 그 세포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과연 이 세포를 칠할 때는 가져올 색깔, 그 기준에 해당하는 오브젝트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어텐션 모델에서 쓰이는 이제 센티넬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티넬은 어떤 파수꾼이라는 뜻이고, 이제 뭔가를 가지고 와서 칠을 해야 되는 어떤 이런 상황을 좀 벗어나서 가져올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가져오지 말고 그러니까 모델이 알고 있는 이제 뭔가 디폴트 아니면 최선의 색깔로 한번 칠해라. 요런 식으로도 좀 생각을 요런 식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요 센티넬이고, 요 웍에서도 실제로 요 센티넬을 좀 반영을 해서 이제 모델을 설계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하여튼 또 지금 현재 또 연구를 하는 어떤 구상 중인 연구는 이제 한 이미지에서 이제 이 이미지에 갖고 올 게 다 있지 못하면 저희는 뭔가 여기에 철수와 영의가 있는데 악필이라 죄송하지만 철수와 영의가 있는데 이 한 이미지는 철수가 있고 또 다른 이미지에는 영의가 있으면 저희는 예제 이미지를 여러 장을 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멀티 레퍼런스 기반으로 채색을 하면 또 뭔가 흥미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푸샷의 경우 어느 정도 효율을 획득하셨는지, 그래서 천장의 이미지를 채색해야 된다고 학습 때 이게 아까 제가 네, 시나리오를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천장을 칠해야 되는 경우 진짜 이게 과연 이 비율이 몇 대 몇일 것이냐, 네, 이거를 저희가 정확하게 내지는, 네, 여기 요 비율이 몇 대 몇일 것이냐, 요 비율은 저희가 좀 제대로 스터디를 하진 않았습니다. 이건 하여튼 이 비율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더 이제 효과적인 더 이제 유용성이 커지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측면이 있되, 요 비율이 실제로 얼마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는 좀 저도 좀 명확하게 스터디를 해보진 않았는데, 근데 이제 또 여담으로 1분 내로만 좀 더 말씀드리면, 이제 많은 경우 이제 새로운 문제에 이제 딥러닝 모델을 적용할 때 거의 10중 8구 이제 받게 되는 질문이 이제 뭐냐면, 이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학습 데이터가 몇 장 정도 될까요? 몇 장을 그러면 레이블을 해야 되고, 몇 장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 요런 질문을 사실 가장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이제 학습 데이터가 이제 과연 몇 장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좀, 네, 이거 사실 항상 오픈 퀘스천이고, 태스크가 쉬우면 또 적은 수의 이미지로, 어려우면 네, 굉장히 많은 수의 이미지가 필요하고, 이거는 진짜 해보기 전에는 좀 모르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을 제가 정확하게 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긴 한데, 일단 러프하게나마 숫자를 말씀을 드리면, 이 채색의 경우는 대략 이제 한 500에서 한 1000장 이상이 있으면, 그러니까 500장 정도 혹은 그 이상이 있으면 어느 정도 유의미한 성능은 좀 내는 것을 저희가 관찰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엔 또 이 이미지의 사이즈라든가, 그러니까 이미지가 고해상도가 되면 고해상도일수록 더 좀 뭔가 학습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학습 데이터도 기하급수적으로 또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 측면이 좀 있고 해서 다양한 좀 고려할 요소가 좀 있기는 합니다. 예, 하여튼 이런 코로나19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좀 강의를 좀 해드렸음에도 이렇게 많이 좀 시간을 내서 참석을 해주셔서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제한된 시간 내에서 설명을 드려서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저희 저기 이메일로나 하여튼 편하게 또 연락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